제가 이제 암 환자분들을 이렇게 케어한 지가 이제 한 11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서 사실 암 투병 과정을 인생의 어떤 전환점의 계기로 삼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암 투병을 그냥 너무 힘든 게 왜 나한테 왔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계기로 더 내가 멋진 사람이 되고 더 큰 사람이 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암에 걸리신 이유가 너무 열심히 사셔서 그런 거예요. 사실 너무 자책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극복이 가능해요. 너무 제가 10년 동안 보면 극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잘 모르시면 제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힘든 과정을 이 1년, 2년을 잘 견뎌서 암도 공부하고 몸도 공부하고 마음도 공부하고 해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그런 꿈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환자분의 어떤 개인적인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좋은 치료 결과를 낸 분들의 공통점, 그 분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네, 그분들의 공통적인 성향들이 좀 있을까요? 암 환자들이 사실 내가 여태까지 뭐 생활도 중요하고 음식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근본은 사실은 마음가짐이야.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치료 내용이 달라지거든. 똑같은 치료를 받아도 이런 사람들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되고 이런 게 있다는 거지. 그게 실제로 중요한 요소가 맞아요. 그게 실제로 중요한 요소가 맞지. 치료만큼이나. 치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지. 그럼 형님, 마음가짐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잖아요. 네. 어떤 마음가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암이 이 내 몸에 주는 경고라는 거를 좀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암이 내 책임이라는 거를 일단은 받아들여야지.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왜냐하면은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이 다 암을 걸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있다고 해서 암에 걸리는 건 아니거든. 자기가 어쨌든 잘 자기 몸을 관찰을 못했기 때문에 이 암에 걸린 거잖아. 내가 내 몸에서 분명히 그 전에도 경고를 많이 했겠지. 아파요, 빨리 좀 자주세요, 좀 쉬어주세요, 이런 경고를 계속 했을 텐데 그걸 안 들은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과로나 불면이나 이런 거를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큰 경고를 내린 거지. 그게 암인데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일단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내한테 왔구나, 이거 내 책임이다, 이거를 먼저 받아들여야 돼. 좋아요, 형님. 그러면은 일단 받아들였어요. 내 책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왜 첫 번째인 거죠? 왜냐하면은 네. 암이라는 게 온 이유가 네. 외부에 있는 게 아니거든. 네.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니라고. 이거는 그렇죠. 우리 몸의 내 세포가 바뀐 거야. 내 세포가 왜 바뀌었어? 너무 내 몸을 몰아치니까. 쉬지도 않고 과로하고 오랜 시간 동안 산소도 안 주고 막 힘들게 하니까 몸이 어쩔 수 없다,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 휙 바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정상화 시키려면 결국 내가 바꿔야지. 내 몸이니까. 내가 이제 바뀌어야 되니까 바뀌려면 일단은 내 이게 문제라는 내 문제라는 걸 걸 절절히 인식을 해야지. 인식을 인지하고, 하고 인정을 해야지. 인정하고. 수술항암 방사 받는다고 재발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수술항암 방사를 받더라도 재발되고 막 뭐 전이 되고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 왜 그러냐면 기존의 삶의 속도나 시간으로 그대로 자기 몸을 밀어치면은 뭐 생긴 거 없었을 뿐이지 또 생기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생겼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평생 동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평생 동안 막 집중해서 이렇게 하기 되게 어렵단 말이야. 어떤 일이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요 암 치료 기간, 뭐 1년 반, 2년, 이 암 치료 기간을 내 문제니까, 내 책임이고 내 몸이니까 내 몸도 돌아보고 내 삶도 돌아보고 그 한 2년 정도의 기간을 그런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는 사람들이 좋아지더라는 거야. 그 뒤에도 재발이 안 되고 전이가 안 되고 관리가 잘 되더라는 거지.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내 몸을
주인의식을 갖고 이제 바꾼다. 그럼 뭐 바꾸는 것도 종류가 많죠. 그렇지, 그렇지. 예, 뭐 음식 먹는 것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바꿀 수 있지만 오늘은 이제 한번 그런 정서적인 부분에 좀 한정해서 어떤 부분을 바꿨더니 실제로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저는 좀 좋은 이야기 말고 진짜로 형님이 이때까지 거의 6,000명 정도를 보면서 좋아진 분들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기적적으로 좋아진 분들 있잖아요. 있지. 물론 그분이 좋아진 이유가 뭔지 이것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공통점들을 보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게 아까 암이 내 책임이고 그래서 내가 바꿔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이긴 한데 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점은 뭐냐면 내 몸을 고치는 게 의사가 아니다. 아, 병원이 아니다. 아, 나다. 나다. 내가 내 몸의 의사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 왜냐하면 네. 여태까지 우리는 병에 걸리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네. 주사 맞으면 낫겠지, 약 먹으면 낫겠지라는 거거든. 그거는 단순한 증상에 대한 호전이야. 네. 내 몸의 근본적인 면역력이나 이 내 몸의 기본적인 건강함을 올려주는 치료는 사실은 아닌 게 많아. 아, 근데 그거를 누가 느껴?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내 기본 면역, 기본 건강 이걸 느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리고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사실은 우리 몸에서 경고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도 계셨냐면 재발돼서 오셨는데 내가 여러 가지를 여쭤봐도 왜 재발됐을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몸에서 피곤하다는 신호를 많이 줬을 텐데 그런 신호가 오면 어땠냐? 무시하고 또 한 거야 그냥 운동을. 그렇죠. 그렇게 4시간, 5시간을 막 한 거야. 그러니까 몸을 내가 느끼고 내가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일단은 내 몸을 내가 고친다. 그렇지. 내 몸은 내가 일단은 고친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고치고 싶은데 나도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머지 이제 고치는 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살면 되고 이런 거 알겠어요. 근데 정서적으로 꼭 피해야 되는 어떤 심리들 아니면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도 잠깐 네. 언급을 했는데 이게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억울함이야. 그렇죠. 억울함, 울분.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 망해서 네. 이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다가 암에 걸리는 분도 있거든. 그럼 네. 돈에 대해서 원망이 생겨. 어떤 분은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가지고 막 행패 부리고 거의 사람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가 그렇지, 제일 크죠. 그렇지. 네, 뭐 누구든 시어머니 얘기하는 분도 있고 네. 또 뭐 말 안 듣는 자식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생겨.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억울한 거지. 실제 생활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한 감당을 하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억울한 거야 일단. 억울하고 그 사람이 막 밉고 원망스럽고 그런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 그 당연히 안 좋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거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그렇죠. 결국 그거죠. 예.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면 네. 그것도 결국 나한테 찾아야 돼. 네. 이거를 바꿀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야. 아, 그냥 억울해하고만 있지 말고 그렇지. 울분만 갖고 있지 말고 뭔가 실제로 그거를 실제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네. 돼. 이게 본인이 만약에 그걸 못 하겠으면 주변에 도움도 청하고 뭐 부부 상담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은 해봐야 된다는 거지. 정 안 되면 또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억울함에서 끝내면 안 된다. 아. 억울함에서 끝내면 안 된다. 뭔가 이것도 바꿔야 된다. 이 억울함이 왜 생겼는지부터 생각을 해보고 이것도 바꿔야 된다. 실제로 내가 봤던 암 환자 분들 중에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암 걸리고 나니까 얘가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절연하라 그래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관계 측면에서 나한테 계속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이런 사람이면 절연할 필요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끌려오면서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억울한 물분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또 뭐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제 암에 걸리신 분들이 나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외롭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몸도 아픈데 마음도 아프거든. 몸이 이제 굉장히 안 좋으니까 마음도 굉장히 약해져 있고 그런데 뭐 가족들조차도 이 보호자분들조차도 자기를 이해를 못한다. 너무 이런 게 외롭다. 그렇게
토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뭐 보호자를 해봤지만 내가 암 환자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항암을 맞는 것도 아니고 방사선을 쏘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이해를 못해. 그러면 누가 가장 잘 이해해 줄까 자기를? 동병상련하는 동료들이 있잖아. 아, 같은 암 환자 분들. 그렇죠, 그렇죠. 내가 볼 때는 그렇죠.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같은 동료들을 찾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 그렇네요. 뭐 선배도 있지. 네. 나보다 먼저 같은 암을 앓고 같은 치료를 받아봤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 어려움도 알고 먼저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럼 이걸 조금 더 쉽게 넘어가는 방법도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지금 집에서 혼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내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변에 암 환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나 병원이나 암요양병원 이런 데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가서 뭐 일주일이라도 다만 가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초짜 암 환자는 암투병을 1년, 2년, 3년, 4년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같이 또 나누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지. 동료를 찾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도 그렇고 저희 얼마 전에 그 환자분들 대상으로 수기전 했잖아요. 제가 그거를 보고 조금 의외였다고 많이 느낀 게 최고의 순간을 병원 안에서 기적적인 어떤 판정을 받아가지고 내가 막 나았다 이런 거를 최고의 순간이라고 쓴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고 최고의 순간으로 쓴 게 우리 그 지하에 있는 온열실 있죠. 그래, 온열치료실. 거기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약간 찜질방처럼 거기에서 밤에 막 이야기하는 기억 그리고 어떤 분은 옥상에 해질녘에 그 평상에 앉아서 환자분들이랑 같이 이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내용 그런 게 너무 내질하면서의 좋은 기억이다. 맞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아까 형님 말씀하신 약간 그런 포인트들, 그러니까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어떤 정서적 유대를 그렇지. 쌓았던 기억들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외로움을 나만 겪고 있는 건 아니구나를 네. 받아들이면 그거를 알게 되면 그렇죠. 얼마나 힘이 되겠어 그게. 그렇죠. 자, 세 번째 이제 외로움에서 벗어나라. 네 번째 혹시 또 있을까요? 이거는 많은 뭐 암을 보시는 선생님들이나 암 환자로서 선배로서 이렇게 투병을 하신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되게 긍정적이고 네. 적극적이고 감사함을 많이 얘기하고 이런 걸 많이 말씀하시거든. 근데 이제 그게 내가 볼 땐 굉장히 의미가 있어.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내 몸을 고치겠다. 그리고 내가 이게 왜 생겼는지 그런 억울함의 감정이나 울분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나의 외로움을 내 동료들과 함께 여기까지는 준비야.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내 삶을 바꾼다면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긍정의 훈련, 네. 이 감사하는 훈련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야. 이유는 뭐냐면 이게 투병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막 화를 내. 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 몸은 긴장을 해. 긴장을 하고 교감신경 올라가면서 면역은 뚝뚝 떨어져. 네. 그러니까 평소에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면역이 뚝뚝 떨어져 있어요, 실제로. 네. 그게 남들한테도 안 좋은데 네. 본인한테도 엄청 안 좋아. 그렇죠. 근데 이제 맨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면역이 쭉쭉 올라가.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지. 이게 좀 관대해지고 이게 가슴이 넓어지면서 세상을 이렇게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암 치료도 잘 돼. 그러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 암투병을 하면서 내가 이제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 이런 감정을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훈련을. 내가 안 해본 거니까. 네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감사 일기 쓰기. 감사 일기. 처음에는 뭐 하루에 3개?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단순한 거. 아침에 반찬이 나왔는데 이 반찬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알고 이걸 해주셨는지 너무 요거 감사해요. 이거 옛날에는 이게 이 정도 맛있진 않았는데 오늘 소스가 너무 맛있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감사인데 작은 어떤 작은 그런 것들이 예. 작은 것들부터 감사를 하나씩 쓰는 거야. 근데 자기 전에 처음엔 3가지만 쓰는 거야.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보는 거야. 하루 종일 쭉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하다 보면은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순간들이 늘어날 수 있거든. 그게 훈련이 되는 그게 훈련이지. 네. 그게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서점에 갔더니 네. 암을 배워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네. 이런 책인데 네. 정말 내가 이제 환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기도 하고 암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야. 우리 몸에서도 배우고 건강에 대해서 배우고 삶에 대해서 배우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배우고 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배울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배우는 순간들을 요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너무 좋은데요. 요 시간을 생각을 하는 거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더 넓게 가슴을 넓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가 내가 네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또 있어요? 마지막이 제일 네. 중요한데 네.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은 그러면 이렇게 삶을 바꿔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네. 목적이지 목적, 삶의 목적. 삶의 목적. 그 김은신 박사님 책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김은신 박사님 강의나 이런 걸 보면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되게 다르다. 네. 뭐가 다르냐면 미국의 그 암센터에 오면 한국 사람들이 일단 다 대성통곡을 하고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삶에 대한 억울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다 운다는 거야. 근데 미국 사람들은 우는 사람이 거의 없대. 미국 사람들은 어차피 태생부터 종교가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뭐 언젠가 죽으니까 언젠가 죽고 그거는 하느님 곁으로 가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한 거보다는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냐면 내가 죽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이번에 맹인 애들을 2명을 입양을 했는데 내가 없어지면 얘네를 어떻게 할까 그게 나는 좀 걱정이다. 그래 나는 좀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분들은 삶의 목표가 뚜렷한 거지. 어떻게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목적이 있어야 돼. 삶의 목적이.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암이 걸리고 나서 삶을 돌아보고 나면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의 성공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세상 사람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목적을 조금 더 크게 나는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뭐 외로움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도 나 혼자 극복되는 게 아니잖아. 이 주변 사람들 우리 암의 선배들, 암의 동료들과 함께 극복하는 거고 그럼 그걸 극복하고 나서도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지. 조금 더 넓은 목적이 필요하다. 그 삶의 목적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삶의 목적이 뚜렷한 분은 잘 안 돌아가셔. 그 실제로 내 둘째 딸 결혼식 때까지 난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그거 보내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아. 그 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단기적이다 목적이. 그러면 그때까지만 사시고 그 목적이 없어지면 허망해져 사람은. 목표가 없어지면. 생애 목표가 없어지면 의지가 떨어져가지고 내가 이 어려운 치료를 견뎌야 되나 이런 생각 들고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나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조금 더 길게 목표를 잡으셔라. 그 조금 더 원대한 목표를 잡으셔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 암을 통해서 나는 지금 내 친구보다 지금 훨씬 아프고 훨씬 컨디션이 안 좋지만 이렇게 2년을 잘 견디고 버텨서 몸도 공부하고 마음도 공부하고 삶도 공부해가지고 얘는 70에 죽을 건데 난 100살까지 살겠다 건강하게. 이런 목표를 세우라고 난 얘기를 하거든. 좋습니다, 형님. 그러면 결국은 정리하면 오늘의 이야기를 일단은 암이 내 문제다라는 거를 먼저 받아들여라. 그리고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그리고 이건 내가 고친다. 그렇지. 내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고친다. 네. 그리고 이 암에 걸린 게 꼭 주변에 의해서만 된 게 아니다. 그래서 억울함이나 울분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겪는 지금의 힘듦, 외로움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다 보면 그런 감사한 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야. 감사하다 보면 내가 자꾸 커져. 이게 가슴이 넓어져. 이제 그렇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삶의 목표까지 확장을 시키는 거지. 확장을 시켜서 삶의 목표를 다시 재설정을 하자. 거기까지가 지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암 진단을 받고 뭐 시간이 이미 오래 지난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그런데 이제 보면서 사실 암 투병 과정을 인생의 어떤 전환점의 계기로 삼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다른 친구들
40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암투병을 그냥 너무 힘든 게 왜 나한테 왔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계기로 더 내가 멋진 사람이 되고 더 큰 사람이 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암에 걸리신 이유가 너무 열심히 사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너무 자책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극복이 가능해요. 너무 제가 10년 동안 보면 극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힘든 과정을 이 1년, 2년을 잘 견뎌서 암도 공부하고 몸도 공부하고 마음도 공부하고 해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그런 꿈을 가지시면 좋겠어요.